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 베이직센 수학상의 정현 경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베이직센 수학상 이름이 주는 그 직관적인 표현이 있죠. 바로 뭐야? 기본, 기초. 근데 사실은 선생님 수학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베이직인 것 같아요. 이 베이스가 명확한 사람들, 명확하게 베이스가 잘 깔린 사람들이 결국엔 고난도 문제도 잘 푼다. 내신이든 수능이든 모두 다 잘할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우리가 수학상 이제 첫 시작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 다항식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항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다항식의 연산, 다시 말하면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더불어서 실수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를 볼 건데 사실상 이 사칙 연산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개념을 가지고 뒷부분에 항등식으로 넘어가게 되겠고요. 그 다음 뭘 잊지 마요, 선생님. 자, 수학상이 결국엔 어떤 단원에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냐면 좀 길게 본다면 결국엔 여러분들이 수투라는 단원에서 미분, 적분, 극한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거든. 선생님 너무 먼 이야기 아닌가요? 아닙니다. 수학은 그 연결성, 개통성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까지도 영향을 주어서 수식 정리하는 걸 잘 기억해주고 나중에 수투에서도 결국엔 다항식을 정리하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연결성에 관련된 얘기. 선생님이 이 강좌는 개념 강좌인데 지금 언급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그 개념은 그들 사이에 명확한 연결성이 있다. 선생님 이것을 연결, 고리라고 부르고 가끔 영어가 쓰고 싶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선생님 링크업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개념은 그냥 단편적으로 조각조각 나 있는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좀 어려운 단어를 쓸게. 유기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 관계를 따지는 게 진짜 개념이야. 그래서 선생님의 진짜 개념, 진 개념,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 찾기. 꾸준히 듣다 보면요. 그 연결고리가 눈에 보이게 되겠고 그 고리 자체를 물어보는 것이 고난도 문제라는 걸 인지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점수는 엄청나게 많이 오를 것이다. 자, 어렵지 않게 그리고 쉽게 간단하게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내신 그리고 길게 수능까지 올려줄 수 있는 명확한 진짜 개념 강의. 그게 바로 베이직 센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제 어디로 가야 돼? 다항식의 정리부터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요. 교재 페이지가 를 열어보시면 첫 페이지죠. 이제 다항식. 그래서 다항식의 정리, 개념 1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 뭐가 등장하냐면요. 다항식의 기본적인 용어, 그 다음에 정리 방법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 용어를 알아야 되겠지. 다항식에 관련된 용어. 가보겠습니다. 단항식이라고 할 때 저 단은요 하나 단자를 쓰는 거 하나짜리. 근데 항을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요. 쉽게 갑시다. 아 누가 이렇게 어려운 한자를 쓴 거야 도대체. 예? 요거 마디. 뭐라고? 마디. 그러니까 마디가 하나 있다고. 선생님 마디를 어떻게 구별합니까? 마디 구분은요. 덧셈 뺄셈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덧셈 뺄셈으로 구분했을 때 그 마디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고 하나만 있는 걸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자, 그러니까 뭐예요? 뭐 x의 제곱이다. x에 관한 그냥 단항식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만약에 x제곱 이미 쓰던 거 아니야. 플러스 2라고 썼어. 그럼 이게 다 항식이야. 뭐 마디가 여러 개가 있다고. 마디 구분은 덧셈 뺄셈으로. 그럼 얘는 마디가 몇 개? 3개가 있다. 그럼 각 마디별로 뭔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말이 있어야 될 거잖아. 자, 다시 다항식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마디들을 우리가 항이라고 부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항의 차수가 있어. 그럼 봐봐. 얘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어야 될 거지. 너 무슨 마디야? 그러면 X에 관한 2차 항이다라고 보통 부를 거예요. 다시 뭐라고? X에 관한 2차 항. 그래서 요 2라는 걸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불러? 이 항에서 특정한 문자가 몇 개 곱해져 있는지를 표현하는 걸 우선 차수라고 기본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X에 관한 2차 항. 얘는 X에 관한 없는데요. 야, 없지만 있는 게 있지. 야, 없지만 있어. 1이 있다고. 그러니까 얘는 X에 관한 1창. 선생님 그러면 이것은 X에 관한 0창입니까? 라고 부를 수도 있긴 한데 굳이 그런 복잡한 이름을 쓰지 말고요. 얘는 뭐야? 상수항이라고 부르도록 약속합니다. 알겠죠? 그럼 너는 봐봐. X에 관한 2창, X에 관한 1창, 상수항 3개의 마디, 항으로 구분된 다항식이에요. 말 더럽게 길다, 그죠? 자, 어쨌든 이렇게 됐다. 이런 걸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다항식을 부를 때 X에 관한 2차, 이거 다 디테일한 걸 살릴 수 없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뭔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다항식의 차수라는 표현을 쓸게요. 지금처럼 표현된 이 다항식의 차수는 가장 큰 차수를 그냥 다항식의 차수라고 불러. 그래서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게 좀 결론적인 이름이야. X에 관한, 자, 누군지가 중요해요. X에 관한 2차 다항식이라고 불러. 그러면 그 아래에
2차보다 낮은 차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선생님 왜 없을 수도 있나요? 그러면 x제곱 플러스 2라고 쓰면 이것도 x에 관한 2차 다항식인데 1차 항 마디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개수가 0인 거지. 맞아? 그래서 뭐 2차 다항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건 크게 복잡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째. 개수. 요거 보통 옆에 붙어 있는 수다 그래가지고 곁에 붙어 있는 수예요. 옆에 붙어 개수, 옆에 붙어 있는 수. 항의 특정한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수수 그러다 보니까 숫자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잘 봐야 돼. 자, 2, x 뭐 아까 세제곱 이렇게 합시다. 마이너스 3, x의 제곱 플러스 5, x 플러스 7이라고 그러면 주어진 다항식은 x에 관한 3차 다항식이야. 그죠? 맞아? 그래서 x에 관한 3차 다항식일 때 x 세제곱의 개수는 2다 이렇게 부르면 되겠고요. x 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3이다. x의 개수는 5다. 상수항은 7이다.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뭘 주의해야 되냐면 개수가 수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다라는 거. 보십시오. 특정한 문자, 그러니까 내가 찾고 싶은 어떤 또 이야기하고 싶은 문자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래요. 요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 자, 보세요. A, x제곱 플러스 b, x 플러스 c라고 할 때 저 a와 b와 c는요. x에 관한 2차 항의 개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아니라 미정상수의 표현도 가능한 거예요. 뭐라고? 미정상수의 표현도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은 수라고. 그러니까 이것도 수의 역할은 맞아. 그러니까 문자로도 표현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정말 주의할 점은 바로 이거야, 얘들아. 뭔데요? 쓰지도 않고. 자, 봐봐봐. 보세요. x제곱에다 내가 y를 이렇게 쓸게. 아, 이것도 2xy라고 쓸게. 그냥 플러스 y제곱이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이거 x에 관한 자, 보세요. 이 식은 그냥 다항식이야. 그냥 다항식이라고 부르면 너무 애매해.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뭐 이러고 야, 너 집 어디야? 대한민국이요. 장난하자는 거죠. 그죠? 야, 너네 집 어디니? 대한민국이요. 너 그거 알아. 니네 집이 대한민국이겠지. 웬만하면. 그죠? 맞아? 너네 집 어디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좀 자세히 얘기해봐. 서울이요. 아, 이것도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너희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봤을 때 너희 집 주소를 알려줘 라고 얘기를 할 때 저희 집은 어디요? 좀 디테일하게 살려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맞죠? 저희 집은 몇 동, 아니 무슨 아파트 어디 삽니다. 이 정도만 얘기를 해도 되는 건데 그냥 대한민국. 너무 넓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너 다항식이야라고 얘기를 하는 건 니네 집 어디야? 서울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자세하게 우리 집 주소를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맞아? 그래서 얘를 좀 더 디테일을 살려서 표현해 줘야 됩니다. 네가 다항식인 건 알아. 근데 좀 자세히 얘기를 해줘봐. 무슨 다항식이야? 이렇게 다항식을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x에 관한 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x에 관한 내가 다항식이라고 이 녀석의 이름을 붙이면 이 다항식은 몇 차 다항식이야? x에 관한 2차 다항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그러면 x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는 모두 다 미정상수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뭐 역할을 하는 거라고. x, y가 대등하게 둘 다 문자고 둘 다 변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지금처럼 불렀다면 더 이상 y는 변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지만 상수처럼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쓰여져야 되냐면 y의 x의 제곱 역할이 다르다고 지금. 플러스 여기도 2y의 x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고 플러스 y제곱이라고 한다면 얘들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그때 x제곱의 개수가 y가 되는 거야. x제곱 항의 옆에 붙어있는 수, 선생님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름이 좀 그렇죠. 걔 수라고 부르다 보니까 이게 숫자만 표현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라 개수의 정의는 뜻은 일상적인 숫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문자를 제외한 곱해져 있는 옆에 붙어있는 다른 모든 문자를 우리가 개수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x의 개수는 2y다. 그 다음에 상수항이 y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돼요. 내신 문제 풀 때 수능 관련 문항은 저렇게 디테일을 살려가지고 어떻게 막 깊게 물어보진 않아. 하지만 내신 문제는 분명히 저 부분까지 분명히 체크할 겁니다. 알겠죠? 자, 개수, 그 다음에 상수항. 특정 문자를 포함하지 않는 항, 오른쪽으로 갈게요. 이런 거 그냥 이것도 상수항이 될 수 있다. 숫자가 아니지만이야. 맞아? 그럼 이제 생각을 좀 해봐. 뭔 생각을 해봐? 내가 너를 그럼 비교해서 또다시 너를 이 식은 똑같아. 모양은 똑같은데 y에 관한 다항식이라고 쓴다면 y에 관한 2차 다항식이겠죠? 그럼 y에 관한 2차 다항식이니까 y제곱의 개수는 1이고 y의 개수가 2x고 그때 다시 할게요. 봐봐.
y의 개수가 x제곱 플러스 2x고 이렇게 가야 되겠죠. 아, 왜냐하면 지금 봐요. 얘를 그대로 쓰면 x제곱 플러스 2x의 y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플러스 y제곱이니까 얘는 상수항이 0이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뭘로 부를 때? y로 부를 때는 전혀 다른 거야.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문자냐, 여기서 어떤 문자에 관한 다항식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수 역할이 달라진다. 이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알겠죠? 됐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동유항이라는 표현을 씁시다. 이게 왜 이렇게 한자어를 많이 쓴 걸까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좀 바꿔도 될 텐데, 그죠? 안 바꾸십니다. 어쨌든 봐요. 동유항 뭐예요? 특정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은 항, 같은 부류의 항이다라는 얘기야. 그 부류를 어떻게 분류할 건데? 이런 얘기입니다. x제곱 하고 뭐 할까? a 이렇게 붙어 있고 b x제곱 플러스 3x 프로. 자, 노골적으로 이렇게 쓰자고. 4 이렇게 쓸까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너는 x에 관한 2차 다항식이야 라고 이제 부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동류항이 무엇이냐? 같은 문자, 같은 차수예요. 이걸 우리가 동류라고 부르자고. 같은 종류? 이렇게 그냥 쉽게. 동류. 그러니까 동류항은 여기 어떤 거야? x제곱. 그리고 그 녀석의 개수는 a와 b가 있으니까 이때는 소위 우리가 인수분해 하듯이 인수분해라는 표현을 쓰죠. x제곱으로 묶어서 지금처럼 쓰게 되면 x제곱의 개수를 묶어서 갈 수 있죠. 그래서 동류항은 묶자, 뭐예요? 인수분해 하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거기까지 동류항. 특정 문자에 대해서 차수가 같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수준. 그래서 어렵지는 않다. 여러분들 교재에 지금처럼 표현되어 있는 거 그냥 하나하나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 거기까지 좋아. 다항식을 우리가 알아. 근데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게 뭐야? 막 벽돌이 막 그전에 레고 같은 거 있죠. 막 흩어져 있어. 근데 또 선생님의 성격상 이거 그대로 못 뜨거든. 이렇게 차례차례 좀 놓으면 어떨까? 이러면 어때요? 위에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보기가 편하지 않나? 3개, 2개 하나. 둘, 넷, 여섯, 일곱, 17개인데 왜 6개밖에 없어? 어쨌든지 간에 3개, 2개, 하나, 2개, 3개. 이렇게 좀 순서 있게 나열해 보는 게 어떨까? 보기 편하게. 뭐? 큰 거부터 작은 거 순으로, 작은 거부터 큰 순으로. 그래서 이래서 우리가 식을 정리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흩어져 있으면 복잡하니까 어떤 기준을 정해서. 아까 벽돌의 기준은 뭐냐면 벽돌의 기준은 큰 거가 아니라 많은 개수. 그냥 작은 개수. 이게 차례대로 놓은 거죠. 뭐라고? 차례대로 놓으면 보기 편하잖아. 자, 이쪽으로 가보자. 다항식도 정리의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괄호 2번 이렇게 돼 있죠? 내림차순과 오름차순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오름차순은 잘 쓰지는 않아요. 내신 때는 물어볼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내림차순을 쓰게 된다. 그러면 다항식을 어떤 문자, 다시 말하면 x라는 문자, 더는 y라는 문자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문자에 대해서 차수를 높은 것에서 낮은 것으로 이렇게 내려 쓰는 거죠. 내려 쓰는 거야. 뭐라고? 내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 쓰는 걸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부를 거고, 반대로 다항식을 어떤 문자에 대해서 낮은 것부터 올려서 쓰는 거 우리가 오름차순이라고 하는데 결국엔 좀 시간이 지나면 오름차순은 잘 쓰지 않게 돼요. 여러분들이 익숙해질 부분은 이제 내림차순 위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바로 뒤로 갈 겁니다. 어디로 갈 거냐면 기본 핵심 유형이라고 뒤에 붙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10페이지죠. 뒤로 가. 어디로 가요? 거기 가보면 이제 유형 1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 앞에 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는 선생님이 거의 뭐 수업 시간에 그냥 개념 설명할 때만 활용하고요.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야.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기본 핵심 유형을 통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잊지 마. 본 강좌는요. 개념 강좌야. 무슨 강좌야? 개념. 그것도 베이직. 기본 개념 강좌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문제풀이의 강좌를, 선생님 문제풀이 강좌는 따로 있어. 내가 OT에서 안내를 했지만 어쨌든 문풀이 강좌는 따로 있으니까 기본 개념이야. 다시 말하면 이 책에 문제를 다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내가 분명히 못 박았어. 너네 나중에 Q&A에다가 그거 올리지 마. 내가 분명히 첫 시간에 얘기하거든. 문제를 다 풀지 않아. 개념을 전달해. 그 목표가 명확한 강좌라고. 야, 문제까지 다 풀어주면 모든 강좌가 100강이면 돼. 내가 100강 하면 다 돼요. 뭐 100강 듣지도 못하고요. 100강 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알았어? 그러니까 이 강좌는 기본 개념을 전달하는 강좌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출 거냐면 기본, 핵심, 유형.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또 나중에 또 니네 Q&A에 대해 자꾸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러면 나중에 화낼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다항식의 정리 이런데 밑에 보면 이제 기본 문제들 있잖아. 다음 문제. 그거 안 풀 거예요. 거의 개념 설명을 하면서
몇 개 정도만 이제 도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뭐 이런 것도 막 나중에 배워. 근데 뒤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 기본 핵심 유형. 알았지? 거기 위주로 설명할 건데 이것도 선생님 문제를 이게 문제풀이 강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개념을 명확하고 짧고 굵게 전달하려는 게 나의 목표니까 개념 얘기를 되게 많이 할 거야. 문제풀이 안에서 개념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특히 뒷부분에 보면 요게 있어요. 저기 뭐가 있냐면 기본 핵심 유형 뒤에 보면 이게 책이 어쨌든 실전 감각 업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건데 거기도 골라서만 풀 거야. 나중에 절대 나한테 그럼 안 돼? 알았죠? 뭐야? 기본 개념을 전달할 거다. 문제풀이 강좌는 그 다음 단계에서 연결해 줬기 때문에. 아셨지? 여기까지. 그래서 단계별로 커리를 구성했기 때문에 전체 문제를 풀 거다라고 진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디 가야 돼? 자, 앞으로 다시 가. 자, 기본 핵심 유형 여러분들 10페이지 1번부터 봅시다. 자, 개념 설명을 했잖아요. 그 개념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가볼게요. 어쨌든 기본 개념 강좌로는 최강의 최고의 강좌가 될 거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 뭐라고 돼 있냐면 다음 중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것이 이거 그냥 내신 문제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니 보기 1번 봐봐. 뭐라고 돼 있냐면 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라고 돼 있어. 맞죠? 그러면 이거 잘 나열된 거잖아. 잘 봐봐.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것 중에서 이상한 걸 찾으라는 거잖아. 그러면 3차, 2차, 여기 1차, 상수항. 그럼 굳이 얘기하자면 이거 뭐 0차항이다. 나중에 이제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이런 거 배우진 않았으니까. 어쨌든 차수를 내렸다. 3차, 2차, 1차, 상수항.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차수가 내려가지? 그럼 잘 정리가 됐네? 오케이, 요거는 잘 정리가 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요런 게 내림 차순인 거예요. 알겠죠? 두 번째, 자 볼까요? 자, x에 관한 4차 다항식이 있습니다. 마이너스 x의 4제곱이 있고요. 마이너스 2x 세제곱이 있고 플러스 x제곱 플러스 6이네. 아 그래? 네, 그렇습니다. 잘 됐네요. 4차항, 3차항, 2차. 선생님 뭔가 이빨이 하나 빠져 있는데요. 그치? 뭐가 빠져 있을까? 이게 1차항이 있어야 되는데 1차항이 있긴 한데 거기에 개수가 0이다 그러면 보통 쓰지 않는다고. 그냥 0 이렇게 된 거니까 이빨이 빠졌지만 차례차례 잘 내려 쓴 거는 맞죠. 4, 3, 2 상수니까. 그러니까 2번도 내림차순 정리가 잘 된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가보도록 합시다. 세 번째는요. x의 4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플러스 2x의 세제곱 자, 식이 잘못됐다라고 볼 수는 없죠. 이거 4차 다항식이 맞는데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되다 말았네요. 4차, 3차 그럼 얘네 둘이 어떻게 돼? 서로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는 내림차순 정리가 잘 안 된 거야. 문제는 한 10초 만에 푸셔야 되긴 합니다. 하지만 개념 설명 어떻게 이런 걸 우리가 내림차순이라고 부르도록 약속하겠다. 다음 보기는 쓰지는 않을게요. 알겠죠? 여기까지 첫 번째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잠깐 그냥 볼게요. 2번 문제처럼 문제가 나올 거냐? 아니, 이거 개념용이야. 지금 볼게. x 세제곱 그 다음 플러스 3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 잘 봐. 잘 봐야 돼. x 세제곱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를 지금 1이라고 하는 거예요. 1 이렇게. 맞아? 그런 상태야? 아 그래? 좀 이상한데? 그죠? x, y에서 왜 두 개를 묶었을까요? 자 보세요. 2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냥 플러스 x제곱 y에다가 잡아놓고 이거 못 푸는 애들이 있어. 왜 못 푸니? 그랬더니 선생님 이상해요. 얘네 둘이 이상하다는 거야. 뭐가 이상한데? 이걸 저기 보니까 오림차수를 정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얘들이 차수. 얘들아 문제를 잘 읽어. 어떤 문자인지가 중요해. y에 관한 뭐에 관한? y에 관한 잘 보라고 오름. 니들의 성적도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름 계속. 그죠? 오름 차순. 굳이 해석하자면 차수를 순서대로 올릴 거예요. 그 얘기야. 차수를 순서대로 올릴 거야. 이렇게. 근데 주 문자가 누구냐고. y야. x가 아니라. 맞죠? 아 그래? 그래? 야 그럼 봐봐. 여기 y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1번은 y에 관한 상수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묶여 있는 게 너무나도 당연하고 네가 첫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알았어? 1번이 와야 된다고. 맞니? 그 다음 y에 관한 1차. 그러니까 2번과 3번과 4번 중에 누가 와야 돼? 2번이 와야 돼. 2번이 뭔데? x제곱 y. y에 관한 1차 항 그 녀석의 개수는 오히려 x제곱이다. 맞죠? 그런 상태. 그럼 y에 가서 올릴 거야. y에 관한 제곱 너. 그러니까 4번이 와야 되니? 이렇게.
저는 xy의 세제곱. 몇 번이 2번? 2번? 이게 몇 번? 요게 3번이죠. 쏘리. 자, 1번, 그 다음에 3번, 4번, 2번.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구나. 1, 3, 4, 2. 답을 이렇게 써야 돼?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올까요? 선생님 보기에는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내기는 좀 그래. 근데 이제 개념 확인하기 위해서 2번 문제가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거죠. 됐죠? 그리고 뭐 첫 단원이니까 우리 3번 문제 풉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제대로 아는 건 되게 중요한 거야. 식정리를 할 수 있어야 되니까. 3번 가보겠습니다. 3번. 띠용. 다음 중 그 각괄호라고 보통 불러요. 그러니까 국어 그 표준어 사전에 보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각괄호 이렇게 부릅니다. 각 가로 안에 괄호 안에 문자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바르게 정리한 것을 고르십시오. 자, 2번을 봅시다. 이렇게. 개념을 위해서 설명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x의 y 세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플러스 y 제곱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이너스 x 제곱 y 이렇게 돼 있고요. 플러스 x 세제곱 플러스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2번 문제에 대한 어떤 발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어떤 문자가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져. 2번에 뭐라고 돼 있니? y에 관한. 자, 그래서 y에 관한 내림차순이 맞는 것을 고르셔요. 그러니까 2번 고른 거예요, 내가. y에 관한 3차, y에 관한 2차, y에 관한 1차, 이게 뭐예요? y에 관한 상수항. 그래서 보통 이런 거 뭐 단답형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를, 주어진 식을 y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했을 때 y에 관한 내림차순에서의 상수항을 구하시오라고 할 때 아무 생각 없는 애들 2만 쓰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상수항은 x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조심해. 당연히 y, 1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럼 1차항의 개수가 선생님 이건가요? 아니, y에 관한 1차항의 개수는요, 마이너스 x제곱이야, 책에 보면. 그죠? 이런 식으로 잘 서술할 수도 있어야 된다. 됐죠? 여기까지 개념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한 거냐면, 식을 정리할 수 있는 어떤 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쓰는 방법. 다항식은 이런 방식으로 쓸 거다, 얘들아. 다항식을 이런 방식으로 쓸 건데, 연산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4가지 사칙 연산을 배워요. 덧셈도 배우고, 뺄셈도 배우고 곱셈도 배우고 약간 패턴이 다른 나눗셈의 일부를 배웁니다. 왜 나눗셈의 일부예요? 나눗셈은 기본 연산을 여기서 배우고 뒷부분에서 항등식 단원에서 조금 더 확장될 거야. 알겠죠? 나눗셈이라는 연산이 되게 중요하겠네. 그래서 사실 덧셈, 뺄셈. 야, 쉬워. 뭐 안 가르쳐줘도 그냥 풀어 막. 그 정도예요. 곱셈도 별건 아니야. 차수만 잘 잡고 이거 분배 거침만 잘 쓰면 돼.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 나눗셈이 고난도 문형으로 확장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연산이라서 일부만 배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단원에서는. 어쨌든 들어갑니다. 다항식의 연산, 기본 덧셈과 뺄셈. 덧셈, 뺄셈 어떻게 합니까? 자, 우선 이런 순서대로 갑시다. 선생님이 정리한 거 보세요. 자, 이렇게 가봐. 괄호가 만약에 있어. 그럼 괄호가 있으면 괄호를 푼다고 뭐예요? 괄호가 연산의 우선순위야. 요거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괄호가 연산의 우선순위라서 괄호를 정리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한 문자에 관해서 웬만하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좋아. 오름차순 쓰는 게 편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뒤로 갈수록 대부분 뭐라고? 내림차순이라고 얘기를 했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고요. 같은 놈들 뭐예요? 같은 부류, 동료한 끼리끼리, 친구끼리 모여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동료한끼리 모아서 간단히 정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좀 팁을 드리면 이거야. 수처럼이 뭐야? 니네 단순히 숫자 덧셈 뺄셈 하듯이 쓰면 되겠고요. 동료항은 끼리끼리 모은다. 그 다음 요거 조심. 뺄셈은요. 잘 봐. 실제로는 덧셈인데 이런 걸 뭐라고 그래? B라는 문자 또는 수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한 게 사실은 뺄셈의 연산이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뺄셈 연산은 단독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요거죠. 마이너스 붙인 걸 더한 걸 우리가 뺄셈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정도도 상식적으로 좀 알았으면 좋겠고요. 연산을 할 때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뒤로 갈게. 유형 2번을 합시다. 이쪽으로 와봐. 유형 2번. 아이 뭐 어렵지가 않아 이게. 유형 2. 어디? 뒤에 그 10페이지요. 다시 돌아와. 자, 그러면 4번 문제 봅시다. 유형 2번에 4번 이렇게 안 가르쳐도 그냥 푸니까 내가 4번을 풀고 4번 풀고 여기선 2문제만 골라가지고 정리만 해드릴게요. 자, 가볼게. A라는 애가 있대. A라는 식이 어떻게 돼 있냐면 3에 관해서란다. X에 관해서 다음처럼 쓰여져 있어. X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썼다라는 걸 잘 알 수 있겠죠. A가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딱 보니까 x 마이너스 xy고요. 플러스 x가 없으니까 이것도 x에 관한 내림차순이에요. 자, 근데 뭘 찾으라고 그랬냐면 a 마이너스 2b. 자,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보통 실수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니, 수처럼 생각한다. 우리가 수 계산하고 문자 계산했던 거 그대로 쓰는 거야. 자, 그럼 a라는 게 뭐냐면 3x제곱 마이너스 2xy 플러스 4y 제곱이다. 이렇게 됐죠? 마이너스 2b입니다. 마이너스 2b.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고요. b가 마이너스 xy에 플러스 y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럼 쭉 전개해. 차분히 가, 차분히. 3x제곱 마이너스 2xy에 플러스 4y 제곱에서 여기서 쓰는 건 바로 뭐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는 표현을 쓸 겁니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거야. 따로. 조심해야 될 건 마이너스 2가 통째로 쑥 들어가니까 네가 플러스 2xy다. 마이너스 2y의 제곱이다. 그 다음 끼리끼리 모아줍니다. 끼리끼리 코끼리. 야, 너 봐봐. 얘랑 똑같아. 앞에 부호하다.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돼? 그냥 수처럼 날려버려 뿅 이렇게. 됐죠? 자, 그런 상태. 아, 그럼 넌 3x의 제곱이겠구나. 그 다음 얘는 어떻게 되냐? 야, 봐봐. 4y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야, 그럼 y 제곱 동류항이잖아. 그럼 계수끼리 연산 가능하니까 이거를 우리가 못 쓰면은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1번.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요, 간단하게. 사실 얘가 모든 개념을 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잠깐만 설명할게요. 5번 문제는 별표. 왜냐? 이건 직접 나오는 문제입니다. 저 앞에 거는요. 앞에 거 나올 수 있는데 5번 문제가 되게 현실적인 문제가 돼. 자, a라는 게 있다. 똑같아. 그 다음에 x 세제곱에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x가 있다. 이렇게 a가 있는 거야? 맞아. 그 다음 b를 가볼게. b. 그럼 3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구나. 그래. 좋았어. 여기까지. 그럼 a와 b가 있는데 c도 있네요. c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야. 왜 선생님은 c를 관심 있게 안 봤을까? 얘 때문인 거죠. 봐. 내가 여기다가 2a 뭐 어렵진 않죠. 마이너스 b 플러스 c. 그럼 굳이 쓰자면 이게 이제 2a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굳이 쓰자면. 그지? 근데 얘가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x제곱의 개수를 물어봤어. 그럼 이제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일일이 막 다 나열하고 막 그러지 마. 왜? x제곱이라고 그랬잖아. 그것만 봐. 뭐만 봐요? 정말 x제곱만 봐. 여기서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2라고. 맞죠? 그러니까 너를 2배 하면 너의 개수도 2배 베이베. 오케이? 맞아? 그러니까 네가 마이너스 2, 2배 하니까 마이너스 4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x제곱의 개수는 마이너스 4가 딱 생긴다고. Why? 너 때문에. C는요. 야, 애초에 x제곱의 개수가 없어요. x제곱 항이 없거든. 안 써도 그만이었던 놈이네. 아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야, 너 뭔데? 저요? x제곱이다. 근데 얘는 어떻게 돼? 그냥 마이너스 b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마이너스 b. 이렇게 끝난 거야. 너의 전체의 개수는 마이너스 7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연산만. 그래서 필요한 것만 끌어간다. 알겠죠? 5번 이었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고요. 6번이나 7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수처럼 뭐라고요? 수처럼 기본 연산하는 거라서 내가 풀어주지 않아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이렇게 글자만 잘못 쓰지 않는다면 틀리진 않는다. 덧셈 뺄셈은 간단하다. 여기서 내가 설명을 길게 할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다. 알겠죠? 동류항의 기본 정리들, 그다음에 덧셈, 뺄셈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연산 실수 없이 수처럼 정리만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됐지? 그래서 덧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다시 가봅시다. 그럼 덧셈을 정리할 때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면 앞쪽으로 다시 가서 9페이지인가요? 덧셈에 대한 기본 성질들이 있을 거예요. 좀 구체적인 수학적 성질을 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얘기냐? 다항식이 만약에 있을 때 이런 거 가능하다. 뭐예요? 앞뒤를 바꿔도 똑같아요. 이거 교환 법칙입니다. 야, A랑 B를 더하던 B랑 A를 더하던 수처럼 똑같아. 그러니까 편의상 이걸 앞뒤로 이렇게 바꿔야 되는 경우도, 순서를 바꿔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항이든지 간에 상관없다. 근데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되냐면 덧셈은 성질이 있어. 자, 봐봐. 이게 덧셈 뺄셈에 대한 성질이 아니라 왜 끊어졌어? 덧셈에 관한 성질이야. 선생님, 뺄셈에 관한 성질은 없어요. 뺄셈이 이런 게 성립되니 앞뒤를 바꾸면 큰일 나죠.
얘는 앞뒤를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성질이 성립되지 않으니까 덧셈에서만 저거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비교, 자 디테일을 살려볼게. 선생님 그럼 뺄셈일 때는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해? 내가 뺄셈은 이거라고 그랬죠. 이거. 이 같은 거라고. 그럼 굳이 바꾸고 싶다면 야 부호까지 다 가져가서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덧셈에 대한 교환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야. 수치적으로 표현했는데 이게 문자로 표현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다. 근데 어쨌든 뺄셈은 이런 성질이 없다는 얘기야. 덧셈에 대한 성질이다. 그냥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할 때 얘들아 연산의 우선순위상 이 괄호를 먼저 계산해 줘야 돼. 그런데 괄호가 앞쪽으로 붙어 있지만 아 BC를 계산하는 게 편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땐 괄호를 지금처럼 연결해 줘도 상관이 없다. 이것이 덧셈에 관한 결합 법칙이라고 불린다. 그러니까 괄호를 어떻게 결합하든 상관이 없다. 이렇게 수학적인 표현을 쓰는데요. 역시 눈치챘니? 조심해. A 더하기 B 빼기 C. 요거는 상관이 없어. 요건 어떻게? 이거 뭐 괄호를 이렇게 붙여도 상관이 없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다 대고 이렇게 썼다. 그럼 선생님 A 쓰고요. 마이너스 B 쓰고요. 이거 지금 말이 되니 이거? 어? 같은 거 같은데 아니지. 왜냐하면 이게 여기에 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야 되니까 얘랑 부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덧셈일 때 한 성질인 거야. 그러니까 덧셈에 대한 결합법칙, 교환법칙 성립이 되더라. 근데 보통 문제 쓸 때 괄호 없이 이렇게 쭉 A, B, C라고 이렇게 서술해 놓는데 너희들이 그럼 결국엔 괄호를 결정하면 돼. 아, 어떻게 하는 게 더 빠를까? 이게 결합법칙의 실제적인 활용이야. 이게 바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기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덧셈에 대한 이야기 다 했고요. 자연스럽게 곱셈. 그래서 오늘은 곱셈까지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곱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곱셈에 관한 암기해야 될 공식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에는 여기 공식 암기가 필요한 거야. 아 그래? 그래서 기본 연산 구조 설명을 하고요. 다음 시간엔 복잡한 공식 그리고 그들의 변형. 사실은 다음 시간이 출제 빈도수가 가장 높다. 이 단원에서는 볼 수 있는 단원입니다. 자 우선 가봅니다. 다항식의 곱셈 여러분들 교재로 넘어가서 교재 페이지가 11페이지죠. 자 다항식의 곱셈 이야기를 하려면 좀 더 밑으로 가서 요 얘기를 해볼게요. 야 봐봐. 니네 있잖아. 내가 연결성이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기 전에 이걸 보는 친구들이 또 있을 거고 그런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내신 준비하려고 그리고 뭔가 개념 정리하려고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근데 수학을 잘하는 비법이라는 것은 이거다. 문제풀이의 기능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중요한 건 맞아. 그래서 문제풀이 막 우리 보통 양측이라고 얘기하는데 많이 막 푸는 것도 중요한데요. 내가 처음에 그 얘기했죠. 연결이 돼야 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연결이 돼야 돼. 보통 중학교 때 잘못된 습관이 중학교 때 내신 시험을 봐. 우리 중학교 애들 내신 시험을 딱 봐. 중간고사, 기말고사 딱 보잖아. 머릿속에 딜리트 버튼이 있는 것 같아요. 응? 딜리트. 컴퓨터에 보면 딜리트 이렇게 있잖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머리에는 휴지통이 없습니다. 보관 불가. 딜리트 버튼을 누르고 없어져.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지? 난 이걸 갖고 싶지 않다는 의지. 막 야, 뭐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뭐 어깨가 무겁니? 야, 몸무게가 더 나가냐? 이걸 막 지워. 과감하게. 야, 그렇게 열심히 막 한 뭐 2, 3주 열심히 공부해놓고 그냥 시험 딱 보는 순간 물어보면 그냥 까먹어요. 와, 너 너무 신기한 것 같아. 근데 그게 결국엔 너희들의 발목을 잡는다는 거야. 억지로라도 지우지 말아야 돼. 뭘까요? 배웠던 내용들을 어떻게 잘 기억해내고 계속 떠올리면서 반복하고 연결하느냐가 중요한데 이게 잘못된 습관인 거죠. 그래서 선생님 중간 기말고사라는 제도 자체가 너무 이상해. 이게 잘못된 거죠. 평가에만 집중돼가지고 점수 나온 결과에만 연연해가지고 결국엔 우리의 미래를 잃었다. 아하 이런 안타까워. 어쨌든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이 이전에 배웠던 중요 개념들 문제풀이의 디테일 이런 거 말고요. 중요한 개념들이 머릿속에 살아있고 그것들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수업하면서 계속 이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렇게 좀 떠올리려고 해. 아, 뭐냐? 우리가 뭐 뭔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뭔가 계속 곱하는 게 좀 있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랑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 A랑 이렇게 곱해. 그럼 A가 3번 곱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부르는 이름이 이제 된 거죠. 뭐 A에 관한 3차 단항식이네. 그래서 3번 곱해진 이 위치를 우리가 보통 차수라고 불렀지만 얘만의 원래 이름은 그냥 지수 이렇게 보통 부르죠. 그죠?
다항식을 결정할 때 부르는 너의 이름은 차수 이렇게 불렀지만 원래 너의 이름은 이게 지수다 이렇게 부르고요. 얘를 뭐라고 불러? 밑. 그러니까 이 밑이 몇 번 곱해졌니의 차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간단한 지수 법칙이 뭐였냐면 이거 보세요. A의 세제곱에 야 A의 제곱이 이렇게 있으면 야 생각해보자고. A가 5번 곱해진 거니까 지수끼리 연산은 오히려 덧셈이 된다라는 건 이렇게 눈으로 봐도 바로바로 잡히죠. 자, 이거는 하나의 독립 단원으로서 우린 뒷부분에 또 배우게 될 거야. 어쨌든지 간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전개 방식들을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듭제곱과 이런 지수 법칙들 몇 가지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전개하는 방식들이요. 전개는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날려주면 되는 거죠. 만약에 A 플러스 B가 있다. 여기 X 플러스 Y가 있다. 그럼 너를 정리하는 방식의 기본이 바로 뭐야? 분배 법칙이야. 그 분배 법칙을 확장한 게 바로 전개라고. 그 차원으로 설명할 거예요. 다시 기억해. 거듭제곱의 기본 표기 간단한 지수 법칙을 선생님이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야? 분배 법칙을 쓰는 거고 이 분배 법칙을 구체적으로 우리는 전개라는 표현을 쓸 거다. 그것만 잘하면 곱셈은 어렵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도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 바로 밑에 붙어 있잖아. 곱셈도 앞뒤를 바꿔도 똑같단다. 교환 법칙. 상관없습니다. 수처럼.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괄호를 어디에 먼저 결합하느냐는 상관없단다. A, B를 먼저 할 거야, B, C를 먼저 할 거야. 상관없어. 뭐 앞뒤 바꿔도 다 상관없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이거죠. 분배 법칙. 뭐야? A에다가 괄호가 잘 안 보이나? B, C가 이렇게 있을 때 A 곱이 이렇게 연결된다고. 그래서 A, B 플러스 A, C. A 곱하기 기호를 보통 쓰질 않죠. B 플러스 C인데 원래 분배 법칙의 원래 이름은요. 연산을 나누어진다는 측면에서 연산 분배 법칙이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교육과정에서 그냥 분배 법칙 이렇게 얘기하잖아. 연산이 통째로 날아간다고. 그러니까 A랑 B랑 곱해진다. 연산이 통째로 날아간다고. A랑 C랑 곱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잘 봐봐. 뭘 잘 볼 거냐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가는 방식을 우리가 전개라고 하잖아.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죠. 분배 법칙을 쓰는 걸 내가 전개라고 부르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위로 가봐. 이렇게 가는 걸 뭐라고 할까요? 요걸 인수분해라고 불러. 그래서 우리가 곱셈을 되게 잘 배워야 될 게 내가 다음 시간에 곱셈 공식 배운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곱셈 공식 자체가 거의 대부분 그대로 무엇과 연결되냐면 인수분해 공식으로 연결돼. 선생님은 또다시 이야기하면 돼. 연결성.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고서 완기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곱셈 공식이란 인수분해 공식과 완벽하게 같은 구조인데 앞에서 뒤를 볼 거냐 뒤에서 앞을 볼 거냐 방향성의 차이일 뿐이다. 그래서 모든 수학적 개념은 자기들끼리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전개와 인수분해는 분배 법칙의 활용 측면에서 같은 이야기가 될 거다.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만 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좌에서 우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에서 좌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파라. 어쨌든 그렇다. 뒤쪽에서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 이런 걸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부른다. 알겠죠? 그리고 또 밑에 이런 또 디테일. 보통 우리가 A, B, C 곱할 때 괄호 없이 보통 써도 똑같은데 니들이 결정해. 얘네 먼저 할래? 니들이 먼저 결정해. 상관없어. 알겠죠? 이런 게 우리가 결합 법칙이었다. 자,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뒤쪽에 있는 문제 이야기로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뒤로 어디로 가냐 하면 교재 뒤로 확 넘어갔다. 18페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는 곱셈 공식, 곱셈 공식의 활용, 나눗셈의 기본 이렇게 쭉 개념이 있고 뒤에 유형이 붙어 있는데 선생님은 유형 갔다가 개념 설명을 끊어서 왔다 갔다 하지. 그죠? 페이지 18페이지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울게요. 이쪽으로 가봐. 지워 여기. 자, 이제 문제로 가서 오늘은 여기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할게요. 다음 시간에 곱셈 공식들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자, 기본 핵심 유형. 자, 18페이지야. 잘 따라와. 유형 3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형 빵빵 3 이렇게. 유형 003 이렇게 돼 있죠? 맞아? 여기까지. 1번 이렇게 합시다. 1번 가볼게요. 네, 들어가 봅시다. 자, 다음을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 x 마이너스 y 이렇게 돼 있고요. 2x 플러스 3y 이렇게 돼 있고요.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2y 제곱. 어렵겠냐 쉽겠냐? 어려울 리가 있나? 쉽게 가. 근데 이거 봐봐. 결국엔 곱셈, 덧셈의 어떤 복합적인 연산을 할 수 있는지를 기능적으로 학교 시험에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실수만 하지 않으면 돼, 사실은. 자, 우선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전개하는 방식들에 관련된 이야기. 지금처럼 이렇게 파란 부분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2가 x제곱 이렇게 2x제곱 이렇게 되겠네? 맞죠? 그다음 두 번째 이게 바로 그냥 분배하는 거죠. 뭐예요? 전개하는 방식. 정리하면 너는 플러스 3xy가 되겠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x로 나눠갈 수 있는 거 다 정리가 된 거잖아요. 너랑 이렇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2xy가 되겠네? 그런 얘기야?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렇게 정리를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y의 제곱이 되는 거야. 됐죠? 그런 상태에서 뭐 그냥 기본 연산을 할 수 있긴 하지만 이것도 다 어떻게 돼? 이것도 사실은 분배라고 보는 게 타당해요.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계속 상수 배로서 분배가 되는 거니까 이미 우리는 쓰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2y 제곱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끼리끼리. 뭐가 끼리끼리야? 동류한 끼리. 2x 제곱이 있고 여기 마이너스 3x제곱 있으니까 이것을 연산하면 개수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1로 남겠다. 이거 정도가 이제 눈에 보이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 xy가 있고요. 잘 보셔야 돼. 근데 마이너스야? 그럼 마이너스 2xy 플러스 3x. 이미 안녕, 이제는 안녕. 야, 다 사라졌어. 끝났어. 0입니다. 개수가 0일 땐 안 써줘도 되죠. 그 다음 마이너스 3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끝났네. 답이 3번이네. 그죠? 마이너스 5y제곱. 그러니까 이거 실수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전개하는 방식에서 꼼꼼하게 하나의 항별로 잘 나열해준다. 지금처럼 표기를 해드렸는데 실제 문제 풀 때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거예요. 됐죠? 1번 문제였고요. 동류항 묶어서 마지막 정리까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2번은 여러분들이 좀 직접 풀어보세요. 복잡한 건 아니야. A, B, C 이렇게 전개하면 되는 거니까. 됐죠? 선생님이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가 좋죠? 3번 가봅시다. 지워? 싹 지워? 3번 문제. 싹 지워. 3번 문제. 야, 고등학교 수학이 모든 수학이 이 정도만 되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너무 어려워. 그죠? 내용적인 부분도 어렵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을 좀 차분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한데 항상 우리는 좀 시간에 쫓기고, 그죠? 그리고 요 얘기를 꼭 해주고 싶어 얘들아.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가장 힘든 시험이 내가 보기엔 중간고사인 거예요. 첫 시험이고 나의 어떤 등급이 결정되는. 고등학생. 말만 들어도 되게 가슴 뛰는 시간이거든. 중학생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초등학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른이 되기 전 굉장히 혼란한 시기고 어느 정도 고등학생이 되면 그래도 좀 안정적이 되는 것 같아요. 심리적으로 그래도 완벽하지는 않죠. 중학교 때보다는 안정이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때보다는 안정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신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이제 성장이 좀 정리가 되면서 좀 안정을 되찾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 근데 사실 외적으로는 가장 불안한 시기. 선생님이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이 중2병 뭐 이런. 아니 이런 단어를 아무렇지도 않게 쓰는 어른들이 난 되게 철없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중2에는 내가 방황하지 않으면 나 중2 아니야? 이 단어 쓰면 안 됩니다. 그죠? 뭐 중2병이 길어지네, 중2병은 불치병이네, 중2병이 있어가지고 북한이 뭐 안 쳐들어오네. 얘기 한 번 더 그냥 아주 그냥 안 됩니다. 이런 거.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되게 좋은 시기인데 난 이게 왜 생기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어른들 책임이라고 생각해. 경쟁에 너희들을 집어넣고 선생님도 자유롭지 못하죠. 수많은 문제풀이에 수행평가에 학원에 학교에 편안하게 보냈던 시절이 어딨냐.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애들도 마음은 안 편해. 그잖아. 그죠? 그러고서 고등학교 올라왔어. 이 하중과 짐은 더 커진 상태. 중학교 때 뭔가 부지런히 하지 않은 친구들에겐 이미 무기력감과 자포자기인 상태로 고등학교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 열심히 공부한 전교 1, 2등이 제일 불안해. 전교 1, 2등 뺏길까 봐. 그런 불안함으로 이 중간고사를 시작하게 돼. 근데 내가 꼭 너희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이거야. 너희들의 삶의 가치가 어떤 이가 너희들을 1등급, 2등급으로 구분했다라는 건 그냥 그 시험에 대한 능력치예요. 그냥 시험에 대한 그냥 능력치. 이게 내 인간의 가치냐? 그거 아니야?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야 돼. 너희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특정 시간을 가지고 이 시험을 보는 그 시험에 대한 그냥 능력치를 물어본 거야. 그게 내가 만약에 3등급이라고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가 3등급인 게 아니야. 너희들의 가치는 누구나 특등급이에요.
알았어? 절대 중간고사 보고 나서 심리적으로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요. 자신감과 자존감을 잃는 것이 가장 나쁜 거예요. 등급을 잃는 것보다. 그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오래 버티는 사람이 나는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중간고사 1등급 나오고 전교 1등한 아이들의 삶의 가치가 1등급이고 걔들이 1등급인 애들이 아니라 걔들만 반짝반짝 빛나고 나는 아우씨 이게 아니라고. 알았어? 잊지 마. 이 가치를 얘랑 혼동하면 안 된다고. 그냥 이 시험에 대한 기능이야. 안 그래? 어떤 애는 그 기능이 축구를 잘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야 오락을 잘하는 애들도 있고 어떤 애들은 노래를 잘하는 애들도 있고 누구에게나 빛나는 시간과 빛나는 순간들이 따로 있고 빛나는 장점들이 따로 있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모든 인격적인 가치를 거기다 다 대입시키면 절대 안 돼. 누군가 나를 그렇게 만약에 대우한다면 당당하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자신감도 필요한 겁니다. 아셨지? 그리고 차분히 내가 시험에 대한 능력치가 좀 떨어지는구나를 되게 냉정하게 봐야 돼. 그럼 그걸 올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전략을 짜면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 연습하고 그 능력치를 끌어올리면 되는 거야. 너희들의 가치는 이미 빛나는 거고. 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꼭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중학생 애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못 알아들어요. 아직은. 근데 고등학생이 되면 대충 감을 잡고 시간이 지나고 1, 2학년이 지나고서 나중에 이 이야기가 어떤 얘기인지 완벽하게 이해를 하더라고.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 알았지? 한 번의 실수가 너희들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그냥 시험에 대한 그냥 능력치다. 그 능력치를 키워주기 위해서 정현경이라는 선생님이 강남 인강에서 베이직 센을 열심히 강의하고 있는 거고 너희들은 그것들을 잘 따라가고 열심히 노력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능력치를 올리기 위해서. 알겠죠? 여기까지 3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A 가보자. 얘들아, A제곱 플러스 B야. B가 있어. 그럼 A 마이너스 2B야. C가 있어. A제곱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돼 있다고. 됐죠? 아, 그래? 야, 근데 얘가 뭐 하자고 그랬어? 야, 문제 잘 봐야 돼. A에다가 B에다가 마이너스 C에다가 여기다가 B에다가 C 마이너스 A입니다. 자, 이거 정리해볼까요? 자, 근데 그냥 먼저 넣지 마. 정신 없어요. 그럼 정리한 후에 구체적인 식을 나중에 대입하는 게 어떨까? 라는 제안을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 A, B야. 여기 마이너스 AC야. 플러스 BC야. 오! 이게 뭐야? BA야. 얘들아, BA랑 AB랑 내가 같다고 그랬죠. 교환 법칙에 의해서. 지워지죠. 와, 됐다. 뭘까요? 얘는 이걸 다 정리하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BC에서 AC를 빼서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C, AC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뭐 어떤 방법인데? 선생님 분배법칙 얘기할 때 BC, AC라고 있는데 C가 똑같이 붙어 있으니까 B 마이너스 AC. 그러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건 곱하기 빼기 하니까 3번 연산해야 되잖아? 얘는 한 번 빼고 딱 두 번째 곱하기만 하면 되니까 연산이 더 단순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머지는 스스로 대입해서 정리하는 거. 알겠지? B에서 A 빼가지고 전개 방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네 번째 가봅시다. 네 번째가 되게 독특하죠? 네 번째까지 정리하고 오늘 마지막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뭔가가 있네? 이런 다각형이 있네? 선생님, 이 그림이 아닌데요? 그러니까 봐. 촥.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가 5x 플러스 2라고 돼 있어. 그죠? 여기가 뭐라고 돼 있어? 복잡해. 3x 플러스 4, y 플러스 1이라고 돼 있습니다. 야, 네가 뭔데? x 마이너스 y야. 야, 너는 뭔데? 2x 마이너스 1이야?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야, 근데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자고 그랬잖아.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을 거야.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기본 방법은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내가 너를 쪼개가지고 이 두 개의 넓이를 각각 직사각형을 곱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복잡하죠. 봐. 5x 플러스에서 너를 빼면 요만큼인데 맞죠? 그지? 그럼 이쪽의 넓이를 이제 구하려면 여기서 얘를 또 빼야 되잖아. 그러면 연산이 좀 귀찮고 항이 너무 많이 늘어나.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귀찮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첫 번째 이렇게 끊어가지고 따로따로 구하는 것도 괜찮다. 요거 한번 해보시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요거. 전체 사각형에서 너를 빼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빼는 게 조금 더 간결하지 않겠니? 라는 생각인 겁니다. 뭘까요? 3x 야, 쪼개가지고 더하는 거나 비슷하긴 한데 이 문제는 지금처럼 빼는 게 좀 좋겠다라는 얘기야. 어떻게? 5x 플러스 2, 그죠? 3x 플러스 4y 플러스 1, 이게 바로 높이죠? 5x 플러스 2가 밑변이죠? 이것들을 전개한 데서 뭘 뺄 거냐면, 지워졌지만, 요거.
요 직사각형 어떻게 2x-1과 x-y를 전개해서 이것들을 빼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죠? 전개하는 것만 보면요. 15x제곱이야. 그죠? 그럼 6x가 나와. 이 자리가. 여기 들어가요. 그럼 20xy가 생겨. 플러스 8y야. 플러스 5x 플러스 2가 생겨서 항이 3개, 2개다 보니까 여기 3가지, 2가지니까 쭉 나열하면 우선 6개의 항들을 나열할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동류항 정리하면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2xy의 마이너스 x 플러스 y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15x 제곱 x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게밖에 없네요. 15x제곱 그 다음에 2 하니까 13의 x제곱이 생길 거야. 그 다음에 이제 x항을 찾아보자. 차례대로 내림차순이니까 x 여기도 사실은 x가 붙어 있는 거죠. 여기도 x가 붙어 있는 거죠. 그 다음 어디? 여기도 x가 붙어 있고 여기도 x가 붙어 있는 거지. 그럼 잘 보시면 6x, 5x 하니까 11. 맞죠? 에다가 여기 뭐야? 마이너스였냐? 플러스였냐?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가니까 맞불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x 앞에 지금 그냥 숫자만 들어가 있는 거 어쨌든 12x가 살 거라고. 근데 문제는 얘도 x항이야. 그러니까 여기 20y가 있다고 지금 x 앞에. 뒤로 가. 여기도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xy니까 마이너스 2y가 있지. 그러니까 플러스 2y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22xy. 아, 그렇구나. 22. 그럼 이것도 x의 항이니까 뭐예요? 묶어줘도 되고. 맞아? x로 묶어줘도 되고. 근데 우선 이렇게 좀 써 볼게요. 넘어가. 그 다음에 상수항 개념인데 지금 살아있는 게 8y. 여기죠? 플러스 2가 있고요. 안 쓴 게 뭐가 있어? 마이너스 y밖에 없나? 그러니까 7y 플러스 2밖에 없네요. 플러스 7y 플러스 2다. 자, 그러면 x에 관한 내림차순을 쓴다면 너하고 x로 묶어서 쓰면 되겠고요. 이게 x에 관한 내림차순에서 무엇? 상수항 역할을 하니까 지금처럼 그냥 나열해줘도 되는 것이다. 알겠지?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그래서 그 답은 이렇게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xy란 문자를 동등한 문자로 본다면 13x제곱이고 여기도 xy 이렇게 붙었으니까 22에다가 xy 2개 붙어있는 차수를 1차, 2차로 본다면 얘를 앞으로 당겨도 상관없고요. 그럼 12x 플러스 7y 플러스 이렇게 써도 되겠고. 자, 문제에서는 어떤 내림차순을 써라 할 서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써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죠? 여기까지 정리 끝났습니다. 4번이었고요. 오늘 첫 시간이었습니다. 베이직 센 수학상 개념, 확실한 개념, 진짜 개념의 시작. 자, 오늘 첫 강의였고요. 다음 시간 선생님이 실제 문제를 풀 수 있는 진짜 개념을 전달하겠습니다. 자, 1강을 들었잖아. 나랑 같이 하는 아이들은 끝까지 가야 돼. 그래서 완강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꾸준히 잘 따라오기를 기대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 정희연 경이었습니다.